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캐롤톤 연세 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진희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굉장히 많죠, 요즘에. 네. 이제 나를 지켜야 될 내 면역이,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될 내 경원이 이렇게 살짝 돌아갔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게. 예.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나를 방어해 줘야 되는데 밖에서 나쁜 균이 들어왔을 그쵸.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내 몸을 공격한다. 그렇죠. 아,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인 건데 현대인들이 이런 질환에 많이 걸려 있나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지도 모르고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갖고 이제 1차성 당뇨, 소아성 당뇨, 그렇죠. 그것도 자가 면역의 대표적인 질환이고 아, 원형 탈모증, 뭐 아토피, 천식, 뭐 이렇게 갑상선염, 다음에 가장 흔한 류마티스 관절염, 예. 뭐 루푸스, 뭐 여러 가지 개양성 대장염, 뭐 베체트식,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상당히 몸 전체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원형 탈모증 그렇게 여러 가지 이 병명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쵸. 갑상선도 자가 면역 질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갑상선이 갑자기 기능을 너무 이렇게 안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왜냐하면 내 몸의 면역이 막 내 갑상선 세포를 막 공격을 해갖고 갑상선 세포가 망가져갖고 갑상선 세포가 호르몬을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분비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기능 저하증이 되는 거고요. 예. 내 면역이 과도하게 어떤 갑상선 호르몬을 이렇게 자극을 해갖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24시간. 네.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그렇죠. 필요 그러니까 이상. 이제 공장이 24시간 계속 아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예. 모터가 하나도 천천히 하나도 안 돌아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둘 다 몸에 좋지 않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여러 가지 종류로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원인이 뭔가요? 글쎄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근데요, 다 이제 얘기하는 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권총이 있어요. 권총에 총알을 이제 잔뜩 넣어놨어요. 네. 이 상황이 이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권총에 총알이 하나도 없을 경우. 근데 유전적인 소인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방아쇠를 총알이 아무도 이렇게 없을 때도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무리 환경에 노출돼도 자가 면역 질환이 안 걸려요. 예. 근데 이제 총알이 가득 권총 안에 있는데 누가 방아쇠를 싹 당기면 총알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그래서 다 질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누가 방아쇠를 당겨야 돼요. 네. 그게 뭐냐고 주로 그러면 이제 음식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다음에 스트레스 아니면 백신 아니면 예전에 알았던 뭐 스트랩드롯이나 뭐 바이러스나 이런 인펙션 같은 것들에 의해 갖고 예.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전에 이제 그냥 앓고 지나갔던 이런 감염 때문에 내 면역이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슷한 것만 와도 마구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경호원이 있어요. 네.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 이렇게 지켜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이상한 애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뭐 하나하나 고를 것 없이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다 싹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상한 애하고 내 장기하고 엇비슷하게 생긴다 그러면 거기도 같이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장기까지 공격한다. 그렇죠. 그래서 모자를 쓴 애가 나쁜 놈이다 생각한다면 이제 빨간 모자만 쓰는 애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데 이제 노란 모자를 쓴 사람 쓴 장기도 마구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 장기가 망가지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아. 이거를 한 100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루푸스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 관절이 많이 염증이 많이 생기더라.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게 혈액에서 많이 나타나더라. 뭐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고 네. 원형 탈모는 내 면역이 내 헤어 폴리클 모낭을 공격해 갖고 모낭을 쏴 죽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자가면역증의 특징은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요. 네. 늘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생기면 막 아파요. 그러다가 휴전이 돼갖고 조용하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나 싶을 또 멀쩡해요. 아. 이러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오랜 수치가 만성으로 지속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치료를 안 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공격해갖고 아플 때가 별로 이렇게 천천히 있어요. 뭐 네. 1년에 한 번 이렇게 있다가 한 이틀이면 없어지는데 이제 나중에는 1년에 3번. 예. 그리고 한 번 공격을 당하면 한 일주일, 2주일 갈 수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전신적인 질환이에요. 네. 눈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콩팥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혈관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예. 뇌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갑상선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장기마다 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자가면역증 갑상선 질환이다 해서 여기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갑상선에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 분들은 이 면역이 갑상선만 공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까지 여러 공격할 군데 수 할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자가면역증 그러니까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자가면역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갑상선 질환이라도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그렇죠. 밝혀내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많은 부분이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거고 예.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를 하시모토 질환이라 그러고요. 예. 갑상선 기능 증가가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성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노화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일 수 있는데 네.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청소년 막 이제 성장하는 애들 특히 여자애들 막 이렇게 초경 시작하는 애들 예. 그런 애들이 이제 갑자기 애가 피곤해하고 체중도 좀 증가하고 이제 좀 안 크는 것 같고 짜증을 잘 내고 네. 뭐 이럴 때는 자가면역 질환이 갑상선 질환이 아닌가. 그래서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여자애들이 갑상선 질환은 잘 생기는데요. 네. 하시모토는요. 남자애들보다 한 7배 정도 더 잘 생겨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그러니까 이제 2차 성장도 몸에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잘 생기고 아니면 이제 20대 막 대학 들어가 갖고 네. 아니면 이제 막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스트레스 좀 많이 그쵸? 받을 때. 그리고 다음에 아이 임신해서 갖고 이제 산모가 됐을 때 예. 아이를 출산 후에 뭐 이런 때를 많이 생기고 또 네. 이제 폐경이 가까워왔을 때 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게 네. 이제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면요 갑상선에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대충 많은 분들이 그냥 자가면역 그 갑상선 호르몬만 먹고 있어요. 예.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근데요, 이 원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갖고 나를 지키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렇게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네. 근데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얘가 가끔씩 미쳐갖고 나를 뜯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공격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물고 뚫은 그 부위에 상처만 치료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개를 되겠죠. 조절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자가면역증의 가장 커다란 이제 이슈가 어떻게 이 개를 캄다운 시키느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자가면역 질환을
희귀 난치병 뭐 이렇게 아주 드문데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요즘은 하도 많아갖고 이 희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예, 그렇다면 난치병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번 있으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루푸스 같은 분들은 그냥 크게 잘 이렇게 뭐 생명에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이 루푸스가 갑자기 그냥 예고도 없이 콩팥을 확 공격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 이 콩팥이 갑자기 확 망가지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가 면역 질환 얘기를 가끔 듣긴 했는데 과연 무엇일까? 근데 지금 좀 자세하게 좀 아시게 된 것 같은데 그냥 질환이 아니라 이 질환 치료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인인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 어떤 치료가 필요한데 난치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관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전에는요, 이게 희귀성 난치병이었어요. 드물었어요. 아주 예. 드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병은 끊임없이 증가를 해요. 그냥 네. 매년 쑥쑥쑥쑥쑥 자라고요. 요즘 어린 아이들 보면 뭐 없는 이렇게 건강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뭐 아토피다, 뭐 ADHD다, 뭐 예. 이것저것 천식이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아주 드문 병이었었어요. 애들 네. 못 먹고 못 살 때 이제 더러운데 노출돼도 이렇게 뭐 그렇게 맨날 이렇게 천식이에서 그냥 인헤일러를 쓰고 우리 국민학교 때 그런 애들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 피부 연매 갖고 벅벅 긁고 근데 요즘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러느냐 도대체 뭐가 바뀌었느냐 예. 그렇게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음식이 하고 백신이 이제 크게 한 포커스로 들어와요. 아, 그래서 우리 자랄 때 맞았던 백신보다 얘네들이 맞는 백신 숫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한꺼번에 아주 많이들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이제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이 면역이 제대로 체계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된 애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5개, 6개 백신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백신이 뭐냐 그러면 이게 비슷한 거를 집어넣어줘 갖고 그게 이제 비슷한 그 균이 들어오면 네. 걔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이 그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애들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자 쓴 놈이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자 쓴 것만 있으면 다 나쁘게 생각을 하고 예. 거기다가 아주 그냥 날카롭게 반응을 해서 막 두두두두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신이란 것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독감균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예, 근데 그게 똑같은 독감균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네. 비슷한 걸 넣어주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게 이 비슷한 거하고 이렇게 비슷하면 그게 거기에도 다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네. 그게 우리 면역도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너무 이렇게 백신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식도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랑 지금 먹는 음식이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예전에 밀가루는 다 이제 정상적으로 키운 밀가루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다 GMO라 갖고 네. 다 유전자 조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음식이 들어오면 예전에 생전에 먹어보지 않았던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음식으로 생각하고 이건 괜찮아, 너는 통과해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건 음식이 아닌 것 같고 얘는 적인 것 같아. 그래서 네. 내가 마구 쌓아야 될 것 같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 자가 면역을 이렇게 그러면서 그 면역 시스템이 공격적으로 변해서 그쵸.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우유도 그래요. 예전에는 우유가 참 건강한 우유였었잖아요. 예. 요즘에는 뭐 올게닉이고 그래도 다 이렇게 뭐 행복한 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생제도 엄청 집어넣고 다음에
호르몬도 엄청 집어넣고. 예, 그 우유가 나오는 소에다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풀 뜯어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사료 같은 것만 막 이상한 거 자꾸 먹이고. 예. 그러니까 이 우유도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네. 이런 거를 자꾸 먹다 보면 거기에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되는 거고 그게 몸의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가면역 환자들한테 공주병입니다, 왕자병입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면역이 확 또 나를 공격할 수가 있고, 네. 다음에 뭐 밀가루 음식 흔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먹으면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좋은데 이런 음식도 다 피해야 되고. 예. 저 GMO 다 피해야 되고 남들이 요구르트라고 맛있게 먹는 것도 피해야 되고 네. 또 이제 GMO 중에서 뭐 콩도 GMO고 밀가루도 GMO고 예. 보리도 GMO고 네. 그리고 또 이제 GMO에 한번 이렇게 센시티브 하다 그러면 그 비슷하게 생긴 곡식은 다 이 면역에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대학 가갖고 맨날 피차 먹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예.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걸리면 이것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그 무시무시한 걔는 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공존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나를 보호해줄 때는 아주 든든한 나를 보호해주는 없어서 안 돼. 예. 우리가 지금 나의 가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되는데 이 공기 안에는 뭐 곰팡이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세균이 부글부글 하거든요. 이 네. 공간이. 근데 우리가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거는 내 면역이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줘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만 해주면 고맙겠는데 이제 이게 이상한 거가 노출되면 이런 게 노출이 되면 얘를 적으로 생각하고 네. 마구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장기, 내 몸이 또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유전적인 소인이 작동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윤진희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음식 조절 관리 잘해야 될 것 같고 스트레스 관리 또 백신도 특히 좀 자녀들한테 조심해서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백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맞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찬데 노출이 되면 또 이 자가면역 질환이 확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가면역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때부터 같이 공존해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캐롤톤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유익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롤톤 연세클리닉의 윤진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